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금융권 기업 신용보증기금 심화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금융권 공기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금융권을 타겟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2024년도에는 84명, 금융권에서는 가장 많이 뽑는 데가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자산관리공사, 이 세 곳이 가장 많이 뽑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30, 40, 50, 뭐 많이 뽑을 때 60인데 그건 어쩌다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는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4명, 이거는 이제 적절하게 뽑는 겁니다. 많이 뽑을 때 100명 이상도 뽑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5급에서는 금융사무 일반, 경영과 경제죠. 경영과 경영이 아니라 경영과 경제. 그러니까 경영과 경제 44명, 그다음에 금융사무 지역은 수도권 4명, 영남권 2명, 충청 강원권 3명, 제주 호남권 3명. 이 얘기는 영남권, 충청 강원권, 제주 호남권은 그 지역에서 5년은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6급은 수도권 5명, 영남 2명, 충청 강원권 2명, 제주 호남권 2명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1차 서류 1단계가 적부심사인데 자기소개서 및 약식 논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식 논술, 이 약식 논술은 평소에 자주 쓰셔야지만 1차 서류 전형도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2차 필기시험에서도 약술 논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술 논술을 항상 쓰는 버릇을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논술까지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금융사무는 자소서 20%, 약식 논술 70%, 외국어 성적 10%로, 그리고 여기에 한국사 자격증 그러니까 2급 이상이면은 2% 가점을 줍니다. 고급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2% 가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 102점이 되겠죠. 102점 만점이 된다면요. 이공계는 자소서가 20%, 약실 논술을 80%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공계를 뽑는 경우는 기술보증기금이 이공계를 뽑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자산관리공사는 이공계를 뽑는 경우가 그렇게 매년 뽑는 게 아닙니다. 경년으로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 중에서 금융권을 타겟하겠다면 첫 번째가 기술보증기금, 두 번째가 신용보증기금이나 자산관리공사. 다른 금융권에서도 뽑기도 뽑는다. 어쩌다 뽑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 그거를 타겟하기에는 어리석은 방법 아닐까요? 따라서 이 세 군데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이공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뭐 에너지 발전 기업 이렇게 타겟하시면 맞겠죠. 특징 첫 번째입니다. 금융사무 일반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일반 공기업들은 거의 경제, 경영, 회계를 전공하지 않으면, 왜? 교육사항이 있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교육사항이 거의 40%, 50%, 60%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전공 이수, 경영학을 전공했거나 부전공했거나 복수 전공을 했거나 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왜? 교육사항 60% 어떻게 쓸 겁니까? 그 60%, 40% 되는 부분 때문에 1차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전공 상관없이 내가 뭐 법학과다, 아니면 뭐 영문학과다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경제나 경영, 이 경제 경영 선택해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특징 두 번째입니다. 1년 이내 당사 인턴 우수자 서류 5%, 필기 2%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 2%는 무지하게 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용보증기금 여기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대구에 있는 학교, 경북에 있는 학교 신용보증기금을 가시겠다고 한다면 인턴 당연히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천년도에도 합격될 수 있지만 천년도 안 된다면 다음 년도 합격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인턴을 할 때 인턴 우수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겠죠. 또한 인턴 최우수자는 서류 5%, 필기 3%. 그러면 자, 한국사 자격증까지 해가지고 서류에서 5%니까 만점이 107%. 어떤 사람은 110%. 왜? 다른 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도 서류에서 뭐 10%, 7% 이렇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단계 족구 심사 서류 전형에 있어서 100점이 넘어가 만점이 100점이 넘어간다. 110점, 112점, 110 뭐 몇 점. 다 적용이 된다면 뭐 120점에 가까운 그러한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특징 세 번째는 고교생이 신용보증기금을 노릴 때 주의해야 될 게 뭐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학교장 추천 2명 이상이 되면은 아예 시험을 못 봅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입니다. 특성화.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종합고. 그리고 특징 네 번째는 이전 지역 체육 목표제 30%, 대구 경북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인재 35%. 자, 원서 접수가 어제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충분합니다. 시간은. 자, 자소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소서도 중요하고 약실 논술도 중요하잖아요. 시간 많이 잡아먹을 겁니다. 이 약실 논술 때문에. 자소서도 한 2, 3일씩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약실 논술은 더더욱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인터넷상으로 주어지고 시간을 체크해서 아마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썼던 거를 뭐 이렇게 입력하거나 그거는 이제 뭐 신청 관계에서 알 수 있겠죠. 자, 신용보증기금은 1차 필기전형과 2차 필기전형이 있습니다. 1차 필기전형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능력입니다. 자, 수리능력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자료해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료해석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리능력은 응용계산과 수열 추리만 나옵니다. 그런데 금융권이기 때문에 수리 능력에서 자료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한 달 좀 더 넘게 있습니다. 이게 절차가 되게 늦어져 가지고 거의 12월에 면접을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리 능력에서 자료 해석이 부족하신 분, 왜? 자료 해석 때문에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세 파트만 모듈형 세 파트만 본다. 사무직에서는 경영, 경제, 직업기초능력 20%, 경영 일반 20%. 와, 이렇게 보는데 또 처음 봤습니다. 그냥 재무 및 파생상품, 재무회계 및 원가관리회계, 법인세법. 자, 이걸 잘 보십시오. 결국은 CPA를 준비했던 분들, CPA 1차를 넘어서 2차에서 떨어지신 분들, CPA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금융권에 합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 경영 일반은 공부할지 몰라도요. 재무 및 파생상품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아, 이거는 고시 뭐 그냥 일반 행정이 아니라 재무행정, 뭐 행정고시의 재무행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무 및 파생상품,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다음 법인세법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회계학이죠. 재무회계 및 원가관리회계도 회계학이잖아요. 그러면 회계학과 경영은 회계학과 재무관리 그리고 파생상품까지 나온다. 자, 이거를 골고루 잘 하시는 분들이 고시하신 분들, 처음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량이 꽤 있어야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경영 일반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파트 다 해놓으셔야 돼요. 사실 재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무관리 및 파생상품은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리고 경제는 직업기초 20%, 그리고 미시것이 20%씩 계량경제학 20%, 국제경제학, 화폐고 국제경제학 및 화폐금융론. 사실 국제경제학이 거의 출시가 안 됐었는데 금융권에서는 계량경제학이 가장 난제죠. 이 계량경제학이 어려우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합격되기 위해서라면 이것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금융권을 합격될 수 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은 그나마 쉽잖아요. 왜 쉬워요? 논술이, 금융 논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 뭐 수보다 예보다 뭐 이런 곳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전공 논술이 나오잖아요. 전공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라면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야 됩니다. 자, 이공계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공부하는 거죠?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 및 제어공학, 뭐 화학도 공업 합성, 단위 공정관, 반응 운전, 화공 계측 제어. 뭐 이거 화공에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화학은 화공에 좀 더 치우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환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4-5년 전에는 환경과 화학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화공 그리고 다음이 화학이 중요하다. 그러면 환경을 공부 안 해도 된다? 아니요. 계륵입니다. 인제 계륵이 돼 버렸어요. 자, 기계는 뭐 기계 제도 및 설계, 기계 재료 및 제작, 구조 해석, 연력학, 유체역학 20%씩 나온다. 뭐 요 부분은 뭐 이공계는 충분히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보험과 고교는 직업 기출을 40%로 하고 2차 논술 시험과 합산해서 2차 논술 시험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써 있습니다. 밑에 있죠. 금융 사무는 경제 및 경영 약술 40%, 금융 서술 60%. 금융 서술이라는 건 금융 논술이다 보시면 됩니다. 금융 논술은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논술 주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공부를 해 두셔야겠죠. 그리고 이공계는 금융 약술, 금융 서술, 이공계는 논술만 잘하면요. 기술보증기금도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뭐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자산관리공사나 사실은 어디를 들어가도 좋은 기업들입니다. 보훈에 있어서는 금융약술과 금융서술입니다. 그래서 20% 40%에서 직업기초가 40%. 자, 보훈 전형하고 고교 전형은 직업기초가 높은 편이죠. 네. 그리고 2차 금융약술, 금융서술. 그러면 고교생들도 금융과 관련된 논제를 다뤄야 된다. 이거는 이제 공부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좀 전문 기관에 의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술은요, 점수를 갭을 엄청나게 벌릴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공부하다 보면 갭 안 벌어집니다. 하지만 전문 기관에 의탁을 받게 되면요, 점수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뭐 10점, 20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자, 3차 면접 전형입니다. 과제 수행 면접, 그리고 직무 면접, 심층 면접. 심층 면접은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무와 관련된 문제는 뭐냐면은 전공들을 물어봅니다. 네. 금융권은 전공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슈와 관련된 부분, 과제 수행 면접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나름대로 과제 수행 면접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니까 과제 수행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과제를 주고 얘기는 뭐 PT도 볼 수 있고요. 토의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조형물 뭐 그런 무슨 면접인가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대출 관계 그 전공 이론을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전공 이론을 질문하는 거는 한국 전력공사 1차 면접에서 이론을 질문하죠. 뭐 전기 같은 전력공학에서 그다음에 전자기기에서 그다음에 회로 이론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은 인성 면접. 그래서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이 중요하다. 과제 수행 면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쓰는데 정말 신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금융권을 오래전서부터 준비해 오신 분들은요. 신문은 꼭 읽습니다. 안 읽으신 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 막 금융권을 준비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신문 스터디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회원가입하고 오늘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에 제가 중앙일보를 가지고 신문을 읽어 드립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사례들을 스크랩해 놓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논술도 아주 수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13년 동안 석세스 취업 학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900여 명의 합격생을 배출할 수 있었고 금융권도 꽤 됩니다. 예, 꽤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료로 상담을 다 해 드립니다. 유료 상담을 하고 싶다면 뭐 실질적인 것이겠죠. 뭐 인성 검사와 관련된 부분, 상황 판단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돈을 받습니다. 또한 뭐 학원이 필요하시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